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넘게 노후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복지 전문가 이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요. 아예 뿌리부터 다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돈만 받아서 알아서 살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돌봄도 받고 밥도 먹여주고 집 문제까지 함께 챙겨주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수급비는 받으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집 관리도 안 돼서 위험한 환경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삶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방문했던 한 어르신 생각이 나네요. 통장에는 돈이 있으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시장을 못 가셔서 며칠째 라면만 드시고 계셨어요. 집안은 추웠고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고 계셨죠.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하시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분만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 계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변화는 저한테도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드디어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이 어르신 도와드려야 하는데 제도가 없어서 못 도와드리는 그 무력감이 정말 컸거든요. 이제는 그런 답답함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좀 되지만 제 말 믿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노후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 도움받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메모하면서 보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는 한두 줄 뉴스로는 절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TV 뉴스에서 기초생활수급 지원 확대 이렇게 딱 한 문장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죠. 그래서 이 채널이 필요한 겁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노후 생활을 바꾸는 정책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바뀌는 거, 연금 인상되는 거, 복지 혜택, 새로 생기는 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쉽게 풀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께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도 이거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주민센터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특히 이번 변화는 단순히 복지 혜택 하나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생활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30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대규모 개편은 처음 봐요. 그만큼 정부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 노후와 직결된 내용이니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작년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계셨어요. 금액으로만 보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부엌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걸으시고
점심은 편의점 빵 하나, 저녁도 라면 끓이기조차 힘드니까 그냥 빵이나 우유로 때우시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드시는 겁니다. 집안도 한참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수북하고 화장실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주는 돈이나 받고 알아서 살아야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더 가슴 아픈 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 아니었는데 하시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무능력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노년에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문제였습니다. 현금 지원은 있는데 실제 생활은 완전히 방치되는 구조.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시스템도 복잡하고 해서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빠르게 늙어가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 7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사시거나 노부부만 사십니다.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려운 거죠. 제가 만난 또 다른 할아버지는 83세이신데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보고요. 그러니까 364일을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 같으면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족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정부가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아, 이제는 돈만 주면 안 되겠구나.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걸 직접 채워줘야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번 2026년 개편안입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정부 관계자들도 처음에는 그냥 돈을 더 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까 문제가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장을 못 봐서 굶고 돈은 있는데 청소를 못해서 위험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한 복지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옷장에는 옷이 있는데 세탁을 못해서 냄새가 나고 집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무너져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얼마를 더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시게 할 거냐입니다.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노후 생활을 실제로 떠받치는 기둥들을 새로 세우는 작업인 거죠. 돌봄이라는 기둥, 식사라는 기둥, 주거라는 기둥. 이 세 개가 함께 움직여야 어르신들이 진짜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정부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제가 30년 일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정부가 언제 이런 걸 제대로 하겠어 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네요. 이번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일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정부가 언제 이런 걸 제대로 하겠어 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네요. 이번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돌봄 지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전 시스템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만 본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등급 따려면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급이 안 나오면 그냥 혼자 알아서 지내셔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혼자 사시면서 몸이 불편한데도 아직 등급받을 정도는 아니네요. 이런 얘기 듣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한 할아버지는 혼자 거동은 하시는데 당뇨가 있고
시력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약을 제때 못 드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더니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네요. 이러면서 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할아버지가 진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을까요? 아니죠. 약도 헷갈려서 잘못 드시고 밥도 거르고 그렇게 사시는데 등급 없으니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랬던 게 예전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라는 조건 자체가 돌봄 연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이분이 혼자 사시네. 건강 상태가 좀 불안정하시네. 이렇게 확인되면 바로 돌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당뇨가 있으세요.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가끔 저혈당으로 쓰러지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등급이 없으시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신호로 포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방문 돌봄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할아버지 건강 체크하시고 약은 제때 드셨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쓰러지신 적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이 결합된 새로운 돌봄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돌봄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겁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주신다든지 위생 관리를 같이 하신다든지 병원 가실 때 동행해 주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도움들이죠. 한 가지 웃긴 에피소드 있는데요. 어느 할머니가 돌봄 선생님한테 아이고 내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되나 몰라 이러셨대요. 그랬더니 돌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할머니, 이게 폐 끼치는 게 아니라 할머니 권리예요. 세금 내고 사신 분들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도움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세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다른 더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러시면서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열심히 사시면서 세금 내신 분들이 노후에 도움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제도가 먼저 포착한다는 점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내가 아직 괜찮은데 뭐 이러시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고 나서야 뒤늦게 도움을 청하셨죠. 이제는 복지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이분 요즘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 보이시네 하면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자존심도 있고 해서 도움 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도가 먼저 다가가는 구조로 바뀐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더 이상 혼자 외롭게 버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이 돌봄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돌봄 선생님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를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매주 오시니까 마음이 놓여 이러시더래요. 돌봄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안정감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 바로 식사 지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이 드시면 제일 먼저 챙기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밥입니다. 젊을 때는 밥이야 뭐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70, 80 넘어가시면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해 먹는 게 전쟁이야. 재료 사러 가는 것도 힘들고 장 봐와도 뭘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다 보니 몸이 자꾸 안 좋아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의 식사 지원은 어땠냐면요. 결식 위험이 확인돼야만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굶고 계신다는 게 확인돼야 도움을 드렸던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굶기 전에 미리 챙겨드려야 하는 건데 시스템이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밥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드셨어요. 빵이랑 우유로만 버티셨는데 그러다 보니 체중이 너무 빠지고 기력이 없으셔서 걷기조차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왜 밥을 안 드세요? 했더니 장 보러 가기가 힘들고 혼자 먹으려니까 해먹기도 귀찮고 입맛도 없고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니까 밥 해먹을 의욕 자체가 안 생기시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한 조건이 확인되면 바로 정기적인 식사 제공이나 급식 연계가 검토됩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이번 변화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식재료 지원 이렇게 해서 쌀이랑 김치랑 이런 거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놓고 요리를 못 하시면 결국 못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썩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도시락 형태로 배달이 되거나 근처 경로식당이나 복지관과 연계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진짜 실질적인 끼니 해결이 되는 거죠. 웃긴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경로식당에서 처음 밥 드시고 나서 복지사 선생님한테 이러셨대요. 야, 이거 진짜 공짜야? 내가 뭐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웃음 평생 혼자 힘들게 사시다가 갑자기 따뜻한 밥을 공짜로 드시니까 믿기질 않으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하고 설명해 드렸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식사 지원이 돌봄 지원과 동시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실 때 식사 문제도 함께 체크하시거든요. 할머니, 요즘 밥은 잘 드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바로 식사 지원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 사례를 보니까요. 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셨는데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고, 나 괜찮아. 아직 먹을 게 있어 이러시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라곤 김치 한 통이랑 오래된 반찬 몇 개뿐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식사 지원 신청을 도와드렸고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 집으로 도시락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평생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매일 따뜻한 밥이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가 돼. 이러시더래요. 진짜 울컥했어요. 그리고 식사 지원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뭔가 규칙적인 생활이 생기시니까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특히 경로식당이나 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시고 대화도 나누시면서 외로움도 해소되시거든요. 밥 한 끼가 단순히 영양 섭취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경로식당에 다니시면서 친구도 사귀시고 이제는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운동도 같이 하신대요. 복지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확 밝아지셨네요. 했더니 야, 밥 먹으러 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이러시더래요. 이게 바로 식사 지원의 진짜 효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식사의 질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영양 균형까지 고려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염식, 저당식 같은 맞춤형 식사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챙겨드리는 거죠. 세 번째 큰 변화,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나이 드시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안전하지 않고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죠.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정희 할머니는 오래된 월세방에서 혼자 사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 주거급여를 받고는 계셨지만 그 돈으로는 월세를 겨우 내는 수준이었고요. 문제는 그 집이 정말 낡았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데다가 화장실 문은 제대로 안 닫히고 바닥은 울퉁불퉁해서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대요. 심지어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은 할머니가 알아서 고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받지만 실제 주거 환경은 완전히 방치된 거죠. 예전 시스템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월세 일부 보조해 드렸으니 끝. 이거였던 겁니다. 그 집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지,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랑 연계해서 고령,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월세 일부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까지 함께 검토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복지 담당자나 돌봄 선생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주거 환경도 같이 체크하십니다. 어머, 이 집 보일러가 안 돌아가네. 화장실이 너무 미끄럽네. 문풍지가 다 떨어져서 춥겠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지원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니까요. 한 할아버지 집에 손잡이를 달아드렸대요. 화장실이랑 현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더니 할아버지가 넘어지실 위험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드리고 문풍지도 새로 붙여드렸더니 난방비도 많이 줄었대요. 또 어느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안 됐어요. 3층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청소도 못 하시고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이 1층에 원룸 하나 구해드렸어요. 주거급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요. 할머니가 그 원룸으로 이사 가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집 관리도 수월하고 외출도 편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새로 보일러 수리받으시고 나서 복지사 선생님한테 야, 내가 이 집에서 10년 살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야 이러셨대요. 10년 동안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집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고쳐주니까 감격하신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거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는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병원도 못 가시고 장도 못 보시고 완전히 고립되어 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이사를 도와드렸더니 할머니가 이제 복지관도 다니시고 경로식당도 가시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이게 바로 주거비 지원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월세 보조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집이 생활의 기반이니까 그 기반이 튼튼해야 다른 것들도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집, 여름에 너무 더운 집에서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건강하셔도 금방 나빠지세요.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혈압도 오르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할머니는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에서 사셨는데 그 집 때문에 천식이 생기셨대요. 이번에 지상층으로 이사 가시고 나서 천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지원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이제 정부도 인정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번 개편의 핵심이에요. 돌봄, 식사, 주거비 지원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돌봄은 돌봄 담당 부서, 식사는 식사 담당 부서, 주거는 주거 담당 부서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나 돌봄 필요해 하시면 돌봄만 연결해주고 끝이었어요. 그분이 밥은 제대로 드시는지, 집은 안전한지는 아무도 안 물어봤던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3가지 지원을 다 받으시는데
각각 따로 신청하느라 1년이 넘게 걸렸대요. 첫 번째 돌봄 신청하고 그 다음 식사 신청하고 또 주거비 신청하고 서류도 각각 따로 내야 하고 담당자도 다 달라서 똑같은 설명을 3번씩 해야 했대요. 할머니가 이거 신청하는 게 더 힘들어서 차라리 안 받고 말까 싶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통합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기초생활수급 노인으로 확인되면 생활 전반을 한 번에 살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복지 담당자가 정기점검차 할아버지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단순히 할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이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세요. 할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움직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마이너스 돌봄 체크. 밥은 잘 드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이너스 식사 체크. 집은 괜찮으세요? 춥거나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마이너스 주거 체크. 이렇게 3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할아버지가 요즘 혼자 걷기 힘들어 하시네 이게 확인되면 자동으로 돌봄 지원이 연결되고 동시에 그럼 장 보러 가시기도 힘들겠네. 식사 지원도 필요하시겠어. 이렇게 식사 지원까지 함께 검토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건요.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도 점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선생님이 할아버지 집에 가셨는데 어머, 이 집 화장실이 너무 미끄럽네. 이렇게 발견하시면 바로 주거 환경 개선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명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는데 퇴원하실 때 병원에서 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이 갔어요. 이분 혼자 사시는데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자 복지 담당자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낙상 원인을 찾아보니까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고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컸어요. 그래서 즉시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 들어갔고요. 동시에 할머니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시겠네 해서 돌봄 지원도 연결됐어요. 주 3회 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할머니 건강 체크하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밥을 제대로 안 드신다는 것도 발견하셨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식사 지원까지 연결됐습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이 배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낙상 사고 하나로 시작했는데 결국 돌봄, 식사, 주거 3가지 지원이 다 연결된 거죠. 이게 바로 통합 지원 시스템의 힘입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복지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아본 적이 없어. 넘어진 게 오히려 축복이었네. 물론 넘어지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게 되신 거죠. 이게 바로 2026년부터 작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상담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검토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병원 종합검진처럼 생활 종합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당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시는 고령,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입니다. 특히 75세 이상이시고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 이분들한테 이번 변화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고요? 예전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누군가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혼자 사시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밥을 못 드셔도 집이 엉망이 돼도 아파도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3일 동안 문 밖을 안 나가셨대요. 이웃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혼자 못 일어나신 채로 3일을 보내신 거예요. 만약 이웃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혼자 사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가 되어서 돌봄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거든요. 안부 확인도 하시고 건강도 체크하시고 만약에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달려가십니다. 그 다음으로 혜택이 큰 분들은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신 분들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장기요양 등급이 나와야만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 전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순덕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심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혼자 장 보러 가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등급이 없으시니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식사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분들은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집이 너무 낡아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데다가 안전 문제까지 있으신 분들. 예전에는 주거급여는 드렸으니 집 관리는 알아서 하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주거 환경 개선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30년 된 빌라 반지하에서 사셨어요. 여름이면 곰팡이가 피고 겨울이면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지상층으로 이사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70평생에 이런 좋은 집은 처음이야 하시면서 우셨대요. 지상 1층 원룸인데 할아버지한테는 궁전처럼 느껴지신 거죠. 반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과 함께 사시는 경우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으신 경우에는 지원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확대는 생활 유지가 정말 어려운 위험 구간에 먼저 집중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 안 되신다는 건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시면 누구나 통합지원 시스템의 대상이십니다. 다만 지원의 우선순위나 강도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시면서 안 받으시려는 분들 많으세요. 자존심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신 분들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 도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받으실 차례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 자식들 키우느라 세금 내느라. 그때는 누가 나한테 도와준 사람 없었어. 이제 내가 받을 차례야.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신청하지 뭐 이러지 마세요.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령이 되면 생활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그때 가서 제도 처음 알아보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 기초생활수급 노인 지원 확대는 단순히 복지정책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주고 알아서 살아라 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지 함께 살피고 도와드리자로 바뀌는 겁니다.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어르신들은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아플 때 누군가 걱정해 주는 것. 그게 다예요. 이제 그 최소한의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뭘 하셔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나 가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시다면 지금 바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2026년부터 바뀌는 통합지원 시스템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리 상담받아 두시면 실제 시행될 때 훨씬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둘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꼭 정기 점검을 신청하세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셋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계시면 꼭 연결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시면 혹시 복지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이미 지원받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받으세요. 예전에는 돌봄만 받으셨는데 이제는 식사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알아보지 뭐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으셔도 미리 알아두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산 적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지원 받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받아야 할 걸 받는 거더라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조금 도움받는 게 뭐가 부끄러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당당하게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르신들은 정말 강하세요.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노년에 조금 도움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흘린 땀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학교도 지어지고 도로도 만들어지고 병원도 생겼어요. 이제는 이 나라가 여러분을 돌볼 차례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외롭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은 당당하게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신 분들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복지 혜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의 방향을 만듭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